온다던 그 서울에서 오신다는 감독님. 감독이 PD가 말로 하긴 니는 와 말로 안 하고 그래 멀뚱멀뚱 서 있고 말로 해서 저 얘기. 나가 내 믹살자 차로. 괜찮습니까? 뭐 망가지 마입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웬일이고 이거 제가 먼저 마중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쵸? 아니 어제부터 에헤 그래도 아프면 의사 쌤한테. 글 모르면 이 가을 쌤한테. 김동대. 자 오늘은 저 멀리 서울에서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반갑죠. 오늘은 받아쓰기가 있는 날입니다. 맞죠? 아이고야 오늘이 받아쓰기 하는 날이었나? 내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맞지 형님들? 알았다. 저는 이제 그 작전에 사울 바람처럼 설랑이는 신곡을 울리는 목소리 밝은 거울 대표 마지막 되고 싶습니다. 사하자 착각하다 역시 송강진이가 최고다. 내 소리만 쌍쌍쌍 그렇지 이래만 너 한글이 날 잡네. 제발 앉아주시고. 자, 인순이는 소녀 같아요. 시까지 쓰고. 맞다. 이제 시까지 쓴다 아닙니까? 시? 뭐 우리가 언제 시를 썼다고 얘? 서울 감독님, 우리 어머니들 시 쓴 거 라디오에서 듣고 오셨지? 예? 아, 다 늙어 공부할라카이. 아이고야 그거는 시가 아니라 저 달력 뒤에 쓰는 낙서 같은 긴데 바로 그겁니다. 그 시는 달력 뒤에 쓰는 낙서. 함께 춤을 추자. 우리 가시다.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날이 우리 가시다.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날이. 한리가 세다. 고돌이. 액션 콜드. 갈아엎은 흙처럼 그래.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그 오라버니는 교회 오라버니지요? 빳빳하게 다리 검정 교복에 흐트러짐 없이 빗을 세우고 한 손엔 가방 또 다른 손엔 시집을 어떤 화상부터 꺼내 털어버릴까. 평생 돈은 벌지 않고 맨날 첫날 자빠져 쳐자던 화상. 자식들이랑 추억은커녕 한평생 괴롭히다 대진 화상. 이보다 더한 화상은 없습니다.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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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화상 생각만 해도 속 뒤집어도 속 뒤집어져.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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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화상 너 없어지면 보고 싶은 요상한 화상.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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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화상. 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119번 손님. 119번 손님. 내 아들 같은 키 큰 남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합니다. 이렇게가 없는 건데요. 얼마나 망설이며 용기 냈는지 알까요? 손가락에 양춘심이가 나가신다. 귀를 비켜라. 날개가 턱에서 쭉 들이키면 노래가 매끄럽게 나옵니다. 소주에 야쿠르트 원샷 때리고 긴장도 싹 풀릴 기다. 야야 이건 네 아끼는 거 아이가? 형님이 더 잘. 그래 나
연락이라 희한하게 따라오는데 떨리는 목소리에 필살기까지 괜찮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 누가 뭔데 약해봐해 이 순간 준비된 후회가 없어 오늘은 지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공비자 양주심이 다산 세월 말할 것도 없다 못 죽고 못 사 내 인생 노래가 없었으면 그 험한 세월 그 긴 사랑 할머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손주 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었다. 데려가 보두모 안고 봐도 손에 들린 동화 책이 무서워 안 바란다. 멀리에 사는 우리 아들 딸 얼굴 한번 보고 가구로 내 마음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 갔다 한다 왔다리 갔다리 아리가 나네 아리랑 소리로 날 넘겨줘서 왜 그렇게 좋으세요? 예! 글자를 배우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두란 할머니? 아이고 글자를 모르니 냄새로 알았다. 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지. 젓갈 냄새가 나면 젓갈. 그런 날들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우리 인수이 다야한데 멋지다. 인수, 네 손 좀 줘볼래? 딱 맞네. 참만다 매일매일 밥 챙겨 먹기 시라천지 빛깔이다. 니은 그리는 써내려가는 울퉁불퉁 못생긴 글씨지만 글씨를 알게 되어서 참 좋다. 공부하는 내가 참 좋다. 지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리. 그라보다 함께 노래해. 우리는 다시다.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우리는 다시다.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 우리는 다시다.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열연을 펼쳐준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를 정리하는 동안에 작품에 등장하는 할머니들의 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오직의 재미있는 가시나들은 칠곡 문예학교 할머니들의 진솔한 시에 멜로디를 더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무려 20여 편의 시가 뮤지컬 넘버로 재탄생했는데요. 오늘 배부해드린 프리스킷에서 어떤 시들이 가사로 거듭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예학교라는 이야기가 이 어떤 단어가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단어가 좀 낯설었는데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의 문해학교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해 학습자들의 시쓰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명란의 솔로곡 닭과 분한의 솔로곡 내 이름 이분한이 바로 이 시화전 수상작 무서운 손작 내 이름은 분한이의 시를 가사로 삼아 만든 곡입니다. 칠곡문해학교 할머니들이 쓴 시는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뮤지컬에서 할머니들이 시 낭송대회에 나가 부르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신 넘버죠. 시는요, 교과서에 수록된 4편의 시, 처음 손잡던 날, 도래꽃 마당, 이쁘고 귀하다, 어무이에 노래를 붙인 곡입니다. 이 모든 곡은 5인조 라이브 밴드의 연주와 함께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는데요. 작품에 담긴 진정성이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창작진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작진 및 배우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우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프로듀서님부터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제작한 라이브의 프로듀서 강병원입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칠곡 가시나들 만들고 오지게 재밌게 라이브를 쓴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연출한 오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 음악 감독을 맡은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작가 김하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에서 영란 역할을 맡은 배우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심역 맡은 배우 박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인사를 해주셨고요. 우리 기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정리하는 동안에 먼저 프레스콜 참석 신청을 받을 때 기자님들이 사전에 접수해주신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병원 프로듀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처음에 이 소재를 뮤지컬화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감독이 만든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칠곡 가시나들에 나오는 할머니 학생분들이 너무 하루하루를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작품을 제작해서 관객분들도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나 어머님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늦은 나이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래전부터 대학로에 있는 창작 뮤지컬을 열심히 하는 여배우들하고 함께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좀 같이 이제 참여하는 여배우님들이 라이브라는 작품을 오래 전에 해가지고 좀 잘 알던 배우들이라서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들과 꼭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저도 공연을 봤지만 이 중장년층 관객분들, 특히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굉장히 객석에서의 그 어떤 뜨거운 반응들이 잘 전해지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오경택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현 시대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겨울은 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그 우리 모두의 마음의 온도가 너무 추웠었는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쓰신 시에 담긴 어떤 따뜻함,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 이런 시선들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절부터는 우리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하고요. 네, 작품 잘 봤습니다. 작곡가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할머니들이 쓰신 시일 텐데 그 시에 담긴 좀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8살 때부터 계속 어떤 텍스트에다 곡을 붙여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자신 있었는데 이 작품이 저에게 왔고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들의 이 아름다운 시와 인생에 내가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좀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했던 심야식당이라는 뮤지컬도 에피소드 형식이었는데 이번 작품도 보시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는데 만들기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이 여배우님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리딩 공연했을 때 김하영 배우, 강하나 배우, 허수미 배우, 하은주 배우, 이 배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곡을 쓴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리딩 공연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리딩 공연에서부터 이렇게 또 초연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선을 보이게 됐고요.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예투데이뉴스 이은지 기자입니다. 저도 프로그램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라이브에서 최근에 보면 저는 항상 좀 의문이었거든요. 뭔가 이제 K 콘텐츠나 K 문화, K 할 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뮤지컬은 왜 우리는 아직도 레미제라블이 열광하고 그럼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한참 들 때 이제 라이브가 광주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태권도, 리틀 야구단 이렇게 뭔가 이 한국적인 소재 개발을 자꾸 이제 쓰시는 게 보여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이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면서 나는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지금 잠깐 이렇게 봐도 굉장히 재밌었고 배우들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음악도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정말 아까 듣기 참 쉽다 하셨는데 진짜 쉽게 쏙쏙 꽂히고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글 하나하나 아까 막 어머니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어렵지 않게 가사 이렇게 착착 꽂혀서 이렇게 거기에 멜로디 이렇게 붙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구나. 이 제작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잠깐 이제 대학로 우리 여배우들과도 작품을 하고 싶었고 이런 저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소재 개발을 해서 우리 걸로 우리 작품을 만드는 거, 한국 뮤지컬의 소재를 자꾸 넓혀가는 이런 노력이 향후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지금 라이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들을 좀 해오고 계신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작품에 대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라이브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작품이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될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이나 케이팝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뮤지컬도 한국 창작 뮤지컬을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다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많이들 한국 작품, 한국 창작 뮤지컬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보루도 많이 오고 라이센스도 많이 가져가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하나하나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뭐 아시아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돼서 뭐 영미권이라든지 유럽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만드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권도 소재라든지 리틀 야구 소재 그리고 시니어 할머니 학생들을 소재로 만들었었는데 이런 작품들이 가족 단위로 좀 즐겁게 볼 수 있으면서 유쾌하게 보고 그러면서 좀 휴머니티하거나 그런 감성들이 담긴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웰메이드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머니티가 녹아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문을 받기 전에 이번에는 우리 김재환 예술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원작자로서 이 뮤지컬화 과정을 지켜보신 소감과 또 원작과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과 또 변함없이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강병원 프로듀서가 칠곡 가신 아들과 오지게 재밌게 다니는 뮤지컬화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문예학교라는 소재를 가지고 판타지를 만들어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망설여졌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작품, 제가 감사한 것도 있지만 사실 약간 빙의돼 있어요. 중국에 있는 문예학교 할머니 학생들한테 빙의돼 있는데 뮤지컬 태어나 처음으로 본 분들이 이제 이틀 공연했지만 상당히 많이 오셨거든요. 선생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태어나 처음 뮤지컬이라는 걸 본 그 설렘을 이렇게 끝나고 표현하시고 가시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 이미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하고 뮤지컬을 보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속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뮤지컬의 속도에 잘 어울리는 씬이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손쉬운 선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뮤지컬의 속도로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그게 진정성일 텐데 근데 그 후자를 선택을 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3년 동안 어렵게 돌파를 해오시는 것들 함께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뮤지컬 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좀 영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요 지금. 근데 우리 오늘 기자분들께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주변에 이제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들께 뮤지컬을 뭐 보신 적 있냐고 하면 문예학교 할머니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뮤지컬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칠곡 가신 아들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께서 태어나서 처음 영화관에서 본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이었어요. 80대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괜찮고 쉽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만 즐기는 그런 설렘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떤 놀라운 설렘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공연장에 문예학교를 다니는 많은 어르신들이 또 단체 관람을 해주셨는데 이쪽 구역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저는 처음에 혹시 좀 이 어떤 뮤지컬 관람을 낯설어하거나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어린 아이 같은 미소로 웃음을 진짜 리액션을 실시간으로 해주시는데 저 역시도 좀 어떤 따뜻한 감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틀타임때 이윤영재입니다. 저는 배우님 두 분 출연 소감을 듣고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저는
청소년들 그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 나오는 그걸 보고 진짜 많이 느끼고 좋은 뮤지컬을 보고 가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고 이거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아영 배우님이 또 쇼케이스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네. 이 작품의 개발 과정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이 또 함께 이렇게 무대에 올리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다 또 작가님, 뭐 작곡가님, 작가님, 그다음에 뭐 대표님, 예술감님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미 거기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직접 플레잉을 하는 배우된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려면 저희가 이런 노력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치열하게 저희가 힘들어야 보는 분들이 감동을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혜성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떤 작업보다 좀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연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는 편이었다면 오히려 이 공연은 좀 고민도 엄청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인데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근데 제가 리허설 하는 것도 보고 공연 이제 제 더블 캐스트의 공연도 보고 하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저의 확신은 이미 확실하게 생겼고요. 관객분들만 이제 많이 오시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영업을 제가 출연하는 공연을 사실 배우가 이렇게 막 홍보는 하나 막 이렇게 영업하는 게 조금 민망한 일이라서 잘 그러지 않는데 이 공연은 제가 객석에서 봤을 때도 너무 저한테는 확신이 있는 너무 자랑하고 싶은 공연이라서 여기저기 좀 많이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춘심역의 채연 배우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제의를 받고 일부러 책을 먼저 봤어요. 뭔가 가장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 영역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엄청나게 울고 책을 거의 이렇게 밖에서 보다가 이건 밖에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냥 집에서 편하게 펑펑 울면서 보자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울음은 단순한 감동이나 슬픔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뜨거운 따뜻한 뭐 하여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무조건 담아서 해야겠다. 무조건 이거를 전달드리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책을 뛰어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말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루할 틈 없이 담았으니까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티켓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책을 그냥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병원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제목으로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칠곡가 신화들이니까 뮤지컬 칠곡가 신화들로 하려다가 너무 지역적으로 이제 좁혀드는 것 같아가지고 뮤지컬 제목 중에 칠곡가 신화들하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 제목에 오지게 재밌게 나이빙이었는데 두 개를 조합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라고 지었고 그렇게 제목을 짓고 나서는 작품이 재미없으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믿음의 밑바탕에는 정말 이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연기라든지 이 등을 잘하는 여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을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받기 전에 이번에는 김하진 작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작곡가님도 이 어떤 넘버를 만드는 과정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만큼 작가로서 또 부담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거든요. 원작 다큐멘터리와 또 에세이를 무대로 옮기면서 어떤 메시지에 좀 초점을 두고 싶으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이 몰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매체를 좀 보면서 오히려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식의, 그리고 너무 그 다큐멘터리에서 실제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니까 이 살아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좀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할머니로 보이지 않고 소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 보면은 이제 첫사랑을 너무 가슴 떨려했던 소녀, 그리고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할머니들에게 아직도 계속해서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무대 그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에피소드들마다 그렇게 주인공으로 솔로곡을 부를 수 있는 구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마지막에 다 같이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뭉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2대12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연출님과 작곡가님이 그 연출적 특징과 음악 특징을 한 번씩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기 이게 일단은 연출 의뢰를 받을 때 남녀노소 다 같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 의뢰가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은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게 될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방금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인간의 삶에서 아이도 있고 소녀도 있고 젊었을 때도 있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이런 일련의 할머니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압축된 그 삶이라는 것, 그 시간의 힘이라는 게 너무 솔직하게 담겨져 있는, 너무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그 시들을 읽었을 때 이거는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고요. 있을 적에 뭔가 연출로서 이것을 뭐 화려하게 멋지게 꾸미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의 힘을 어떻게 하면 오롯이 편안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저의 고민이었고요.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배우님들의 힘들도 있었고, 작가님이 또 쓰신 아름다운 글도 있었고,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너무 걸맞게 고시에 이렇게 음악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이 작곡가님의 아름다운 곡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저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아까 재환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뮤지컬이라는 것을 처음 보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오셔도 뭔가 뮤지컬이 어려운 거야, 혹은 뭐 공연 무대는 이렇게 봐야 돼가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연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문예학교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TV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서로 향해서 야 저거 뭐 한단다, 누구란다, 야 쟤 술 취했다 하시면서 보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박수 치시면서 보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단 한 분도 조는 분도 못 봤고 너무 즐거워 하시면서, 그러니까 박수 치고 싶을 때 치시고, 웃고 싶을 때 웃으시고, 그런데도 하나도 그게 진행에 뭐 삐거덕거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받아서 너무 호흡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라고 하는 것보단 저희가
좀 찾아가고 싶어요, 사실. 예.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세계 곳곳을 정말 찾아다니면서 어머님들 만나 뵙고 싶은 그런 공연입니다. 네, 이어서 김혜선 작곡가님 음악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출님과 굉장히 의견이 비슷해요. 뭐 거창한 뭐 계획이나 특징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이 잘난 척하지 않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이 할머니들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없거든요. 거기에 맞게 진실되게 써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고요. 제가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이 늘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대표님께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몇 곡은 뭐 트로트 곡으로도 있고 뭐 뮤지컬 곡도 있고 근데 대표님도 그렇게 힘드셨나 보죠. 그거를 바탕화면에다가 두시고 힘들 때마다 제 곡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직에 재미있는 가신 아들이라는 컨텐츠를 보고 이거는 작곡가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아는 인생 제일 재밌게 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정말 이 할머니들의 인생이 이 책에 다큐멘터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진실되게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썼고요. 이 극장이 어저께 제 친구 딸들이 8살, 9살, 10살이었어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끝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박수를 누구보다 크게 치면서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님들, 어머님들, 고모님들 재밌게 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린 친구들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고 역시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았다 그 노력들이 이 전 세계에 계시는 가시나들이 어머님과 딸들과 친구분들과 다 같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어제 공연을 보면서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시는 것들도 인상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런 장르의 음악도 나온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락 장르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음악도 나오고요. 또 재즈 장르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넘버들도 상당수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녹여내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늘 제 안에 분노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소녀다움도 있고 아줌마 같은 것도 있고 아저씨 같은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이 너무 재밌는 게 매 순간 매 초가 감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들도 그 긴 세월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분 좋았던 적도 있지만 또 그 사랑에 상처를 받고 또 자식을 키워봤더니 아무 소용없는 인생의 허탈함도 있고 그런 희로애락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은 비단 할머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도 이해하고 할머니들도 공감하고 저도 곡 쓸 때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대본 그리고 가사, 캐릭터에 그냥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고 또 저도 모르게 그 사랑에 빠지는 16살로 돌아가기도 하고 뮤지컬을 통해 항상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어저께 공연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다 많은 분들이 극장 찾아주셔서 저희 기간이 너무 짧은데 이 좋은 공연을 놓치지 않고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웃음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기자님, 네, 앞쪽에 질문 주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시들 중에 할머니들 시들 중에 이 뮤지컬 넘버로나 뭐 가사나 뭐 어떻게 그 에피소드나 여기에 좀 가져오셨을 때 좀 아무래도 좀 추리셨을 거잖아요. 그 추리신 거에 포인트라고 할까? 요런 이야기를 주제로 뭐 내지는 요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 작품을 좀 꾸려보자 하신 게 있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요거는 여담인데 아까 이렇게 왜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감독님. 그 배터리는 좀 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디테일. 네, 디테일이죠. 네, 작가님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에피소드들마다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에세이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시를 저희가 이제 썼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배우면서 우리 영란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그리고 화상 같지만 첫사랑이었던 그 할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고, 춘심이는 자신의 꿈을 만나게 되고,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대로 영란이에게는 영감이 있으니까, 인순이에게는 영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첫사랑, 영감님, 그리고 영감님과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에피소드들로 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한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지점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좀 중심으로 에피소드들을 구성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채원 배우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실제 문해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할머님들을 만나면서 또 이런 디테일도 연구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준비하면서 캐릭터를 좀 이렇게 할머니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셨는지 그런 에피소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기존에 책이라든지 영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탐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했지만, 사실 배우들이 무릎을 치면서 정말 와닿았던, 캐릭터로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정말로 문해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작가님이 쓰신 글이 전혀 오바가 아니구나, 이거는 많이 극화한 거구나, 정말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녀온 날 이후로 저희가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바로 저거다 하면서 막 무릎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우들과 나눴던 이야기들도 서로 캐릭터에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고, 저희 배우들이 이 작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순간이라 저희한테는 엄청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날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슬픈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자기 얘기 막 하세요. 근데 정말 저희 드라마에 나왔던 은행 얘기하시고, 숫자 동그라미 몇 개인지 몰라서 돈 계산하는 거 힘들어했던 얘기 막 하시는데 배우들만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랬던 순간들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저희가 충분히 또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주 관람 관객층을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 어머님이랑 많이 보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할머니 학생들도 저 늦은 나이에도 저렇게 뭔가를 배우고 삶을 즐겁게 사는데 라는 걸 좀 공감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 20, 30대 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의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작진 및 배우분들의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파이팅이요? 네, 제가 그러면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하면은 다 같이 파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파이팅! 네, 충분히 촬영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한 번만 다시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파이팅! 네, 그러면 네,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파이팅!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